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각부장입니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모습을 연출해 주면서 마지막에는 플러스로 전환되어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있었습니다만은 변동성 이후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형주 위주인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우 산업 지수와 거의 동일한 흐름인 플러스로 마감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의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비트코인 급락 여파에 한때 13%까지 급락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대부분 축소 마감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좀 더 기술주 중에서 테슬라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에 이어서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21% 이제 급락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페이팔, 엔비디아, AMD는 물론 채굴 업체인 올트 글로벌, 라이엇 블록체인 등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더불어 이제 비트코인 급락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최근에 시장에 미 국채 금리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극되어서 니오 등 전기차 테마는 물론 에메티스, 계보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틸리오, 아프리아 등 대마초 관련주 등 테마주들의 하락을 부추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형주는 낙폭이 축소된 반면에 중소형주는 매물이 지속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장중에 6%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주총에서 배당을 늘리겠다. 배당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되면서 어, 한때 또 상승 전환이 되기도 하는 기염을 좀 토해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하는 그러한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애플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기술주의 약세 흐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약세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추후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때 기술주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특징적인 것은 영화관 체인점인 AMC 엔터의 주가입니다. 이러한 뉴욕 주가가 영화관 재개 허가를 발표를 해자 급등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J, CGV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관 네, 재개 허가, 요거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보복 소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AMC 엔터 주가가 무려 17.56%나 급등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국내 시장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P 모건 등 금융주는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하면은 은행주, 보험주가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주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보험 손해율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좀 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
미 국채 금리의 상승, 인플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채권 운영을 하는 은행과 보험 업종이 상대적으로 주가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항공이 1.26%, 그 다음에 디즈니가 2.76%등 항공 레저 업종이 경제 봉쇄 완화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주 그리고 어, 항공주, 레저 업종들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더불어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디포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제시를 하지 않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측면이 우리나라의 기업 전반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주요 업종 ETF를 좀 살펴봤을 때, 좀 강세가 좀 이어졌던 부분은, 네, 곡물 ETF가 좀 강세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곡물가 급등, 에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에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원유 수출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그 2.15%나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원유 관련된 그런 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별 ETF 스타일을 좀 봤을 때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대형 가치주, 중형 가치주의 플러스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또 대체로 성장주 컨셉은 또 하락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미국채 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가치주가 주목받는다는 얘기가 한층 더 이렇게 좀 힘 실리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주요 업종과 종목 종량을 통해서 시장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시장 분위기를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급락, 파월 의장의 발언, 애플의 힘에 의해서 강세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긍정적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 통화 정책은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낙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특히 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상승을 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 우려를 완화시키자 지표 호전 등으로 상승하던 미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은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에서 거품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이 버블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6% 넘게 급락하던 애플이 주총에서 배당을 향후에 늘릴 것이란 발표가 하자 한때 상승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장마감을 앞두고 4% 급락했던 낙폭이 나스닥이 낙폭을 대부분 해소했다는 측면 그리고 다우와 대형주 위주인 S&P 500은 강세로 전환되었다는 측면이 대단히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어, 아직은 거품을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점이 좀 시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6% 넘게 급락을 하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 출회가 되며 나스닥은 3.9% 급락을 하기도 했죠. 이에 이제 파월 의장과 애플의 힘에 의해서 혼자 마감한 거죠. 전일 5만 8천 달러를 상회했던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가격이 비싸다는 발언과 함께 앨런 재무장관의 규제
언급으로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며 한때 16% 넘게 하락하던 4만 5천 달러를 기록했고, 이러한 극단적인 비트코인의 등락은 투기적인 거래에 대한 우려를 높였으며 결국 밸류 부담이 높은 기술주 중심 매물출의 요인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13.4% 급락하는 등 관련주에 대한 매물이 집중이 된 거죠. 더불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에 4.6%나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대마초 관련주 등 테마로 상승했던 대부분 업종이 이제 급락한 데 의해서 이는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 확대가 결국은 이렇게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슈로 자극되었다라고 좀 드렸습니다. 그걸로 이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급락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고, 또 애플의 힘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시장은 다시 또 일부 또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국내로 좀 이어와서 말씀드리면, 오늘 AZ 백신 출하, 미국 파월 제로 금리 당분간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화 완화책 유지 방침에 미국 증시가 낙폭을 좀 줄인 점이 있고요. 시장 달래기에 나선 파월 의장의 힘에 입어서 국내 증시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Z 백신 오늘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물류센터를 거쳐서 전국 각지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향한다는 거죠.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75만 명분 가운데 첫 물량이 오늘 오전 출하 신고를 거쳐 경기 이천 물류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백신의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백신 접종 이후에 집단 면역 이후에 보복 소비의 어떤 어, 폭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 심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를 하시면서 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아직도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의 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염려해주는 그러한 스탠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의 급등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 조정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훨씬 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응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면은,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사 플로우를 활용해서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사 플로우에서 1.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한, 성장주보다는 이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 경기 민감주 이런 부분이 민감주가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금리가 왜 오르는지,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금리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금리 상승기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지를 최근 증권가에서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금리는 왜 오르나? 경기 회복 기대감과 국채시장 불확실성이 사이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 이유는 어, 기대 물가 상승률과 재정 정책, 경기 회복 기대감을 나누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리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비율로 봤을 때는 1.6%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5월 코로나19 말 물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점에서 물가 기저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재정 확대 프로그램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에 책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이슈가 거듭 금리 인상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게 더욱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당겨와서 미리 반영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각 현금 흐름의 할인율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각 기업의 적정 주가 수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이 유동성 흡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부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조정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 전략은 성장주 변동성이 확보되고요. 경기 민감주, 가치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 금리 상승 추이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또 생각하면은 성장주에 대한 에, 주보단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 하락하는 성장주의 매수 기회로도 역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가 조정이 나오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성장주의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역발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모닝 브리핑을 말씀드리고,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 전일의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이라는 사실도 제가 굳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항상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최소 30%에서 뭐 많게는 한 60%까지도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일정 부분만 트레이딩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유연한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회사 곽부장 투데이 모닝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